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핵실험 준비 움직임에 대해 추가 도발을 삼가할 것을 북한 지도부에 촉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화학무기 금지 협약 발효 25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북한의 독살로 암살된 사건을 언급하며 화학무기 폐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9일 전화브리핑에서 북한이 몇 달 안에 핵실험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들을 알고 있다며 북한 지도부에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So we are aware of reports that the DPRK may be preparing to conduct a nuclear test in the coming months, and such an action not only would be dangerous, but it would also be deeply destabilizing to the region. It would blatantly violate international law as set out in multiple resolutions of the UN Security Council. It would also undermine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최근 유럽과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잇따라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이 풍계리에서 추가 핵실험을 준비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답한 것입니다. The DPRK has already launched 13 ballistic missiles this year, including at least 3 ICBMs, and we urge the DPRK to refrain from further destabilizing activity and instead choose to engage in serious and sustained dialogue. 한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9일 화학무기 금지 협약 발효 25주년을 맞아 북한이 화학무기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전 세계가 여전히 화학무기의 망령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시리아와 러시아, 북한 등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의 화학무기 사용 실태를 나열하면서 북한은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남은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맹독성 신경작용제 VX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는 당시 김정남 암살의 배후로 북한 정권을 지목했지만 북한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5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은 법적으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전 세계에서 화학무기를 모두 제거하고 사용을 억제하겠다는 미국의 결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1 북한 군사력 보고서에서 북한은 화학전장에 사용될 수 있는 수천 톤의 작용제들로 구성된 화학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작용제들은 신경, 수포, 혈액과 반응하고 질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편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3번갱도 내부와 새 입구 주변에서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는 위성사진 분석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운영하는 한반도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서는 29일 풍계리 핵실험장 남쪽 3번갱도의 새 입구 외부에서 새 건물의 신축과 목재 등 건설 자재 이동, 장비와 보급품의 증가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3번갱도 새 입구에서 북쪽으로 약 150m 떨어진 지점에 있는 행정지원구역에서도 목재 더미가 적재된 모습이 확인되는 등 건설이 진행 중임을 시사하는 정황이 포착됐으며 직원들이 구역 공터에서 배구 등 공놀이를 하는 모습도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7차 핵실험 시행 날짜는 전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개인적 결정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성사진 분석을 보면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는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 같은 활동을 사소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세심하게 조율된 실용적 대북 외교 기조를 밝힌 지 1년을 맞았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의 조건 없는 협상 재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 지도부의 셈법을 바꿀 압박 강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100여일 만인 지난해 4월 말 대북 정책 검토 완료를 선언했습니다. Our policy calls for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 explore diplomacy with the DPRK.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지만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나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 타결과도 다를 것이며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전직 관리와 전문가들은 이런 원칙과 접근 자체에는 후한 평가를 했습니다. I would give the Biden administration a grade of A for deciding to pursue a diplomatic approach with North Korea and offering to resume negotiations without any conditions. 세이모어 전 정책조정관은 이런 현실적인 제안을 거부한 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무기 시험을 재개한 북한 김정은에겐 낙제점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크 토쿨라 전 주한 미국 부대사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대화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을 고집하거나 북한에 먼저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북한 비핵화가 가장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며 대화 단절의 책임이 사실상 북한 정부에 더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변화를 추동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인 압박이 거의 없었다는 평가도 동시에 나옵니다. 최근 설립된 민간단체 불량국가 프로젝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는 유익한 대화 제의 외에 바이든 팀의 대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보이지 않았고 북한을 주제로 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연설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재무부의 일부 제재를 제외하면 북한의 셈법을 바꿀 추가 압박이 너무 미약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By and large, all they've done is continue with the Trump policies without doing anything new at all, without making any real initiatives, and without really talking to the North Koreans, and most importantly, without putting any more pressure on the North Koreans.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 담당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바이든 행정부가 최소한의 제재만으로 전임자의 관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 덕분에 김정은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제재 집행과 비확산, 정보전, 사이버 영역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다음 달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은 인도태평양 지역 적국들에 중요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미국의 상원 의원이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일 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의원은 28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일본과 한국, 다른 동맹과 파트너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적국들에도 중요한 신호를 보낸다며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약탈 행위가 증가하고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유지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지난 7일 북한 정권의 최대 압박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동료 의원들과 일본을 방문해 북한의 위협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미국 관리들과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시 방위상이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며 4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장관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해 중국과 북한 문제는 물론 일본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위 협력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기시 방위상이 방미 중 미국 미사일 방어청과 사이버 사령부도 방문해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일 국방장관이 대면 회담을 하는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군에 피살된 한국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유족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데 대해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결과보다는 유용한 압박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29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한국 공무원 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은 한반도 내 민주적인 책임과 독재 통치 사이의 대결을 강조하는 만큼 상징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도 이날 VOA에 정의 추구가 필요한 유족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 같은 소송이 늘어날수록 북한 김정은 정권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안이 많아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원비어 가족의 예를 들며 관련 소송들이 북한의 해외 은닉 자산을 추적하는 등 불법 자금과 관련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피살 공무원 이 씨의 형인 이래진 씨는 VOA에 한국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않아 북한 정권의 죄를 함께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어린 조카들의 명의로 각각 1억 원씩 미화로 총 16만 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